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저께는요. 그리고 한 달 전, 1년 전. 당신의 하루는 주로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납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순이 넘어서 갑자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까요? 왜 어떤 노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는데 또 어떤 노년은 살아온 세월과 상관없이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반복하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그 환경을 닮아간다고. 당신이 매일 가는 곳, 매일 듣는 이야기, 매일 접하는 문장들, 그것이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 저는 가난이 왜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늦게 피어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단 하나의 비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성공은 다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부지런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음과 노년의 성공은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의 성공은 체력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그 시절엔 방향이 조금 어긋나도 속도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는 시간은 다릅니다. 이제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샘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버리고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이후에는 어디에 머무느냐,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조건으로 은퇴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매일 같은 동네 사람들과 삼겹살 집에서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끔 조용한 서점에 들러 책을 펼치고 공원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때로는 수준 있는 강연장에 나가 새로운 생각들을 들여옵니다. 5년 후, 10년 후, 이 두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니체가 말한 것,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를 흔히 허무주의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니체 철학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니체가 평생 씨름한 질문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가? 니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반복되는 환경에 의해 서서히 길들여진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들,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머무는 공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의 수준을 조각해 나간다고. 그는 특히 군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군중 속에 오래 머물면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중의 평균을 닮아간다고. 군중의 언어를 쓰고 군중의 생각을 하고 중의 불평을 반복한다고. 이것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난한 정신과 풍요로운 정신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혼자가 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혼자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중의 평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높은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더 높은 환경이란 반드시 비싸거나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조용한 도서관 한쪽 구석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새벽 공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당신의 정신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느냐입니다. 실제 이야기들 조용히 바뀐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63세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은 넉넉하지 않았고 몸도 여기저기 불편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보고 오후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료했고 날씨가 추웠고 도서관이 따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그분은 어떤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철학, 에세이였습니다. 처음엔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반쯤 읽다가 덮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그 책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술자리보다 혼자 책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 그분은 자신의 평생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블로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모여 작은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55의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는 한동안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친구들과 만나 고스톱을 치고 밥을 먹고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인문학 강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대해, 역사에 대해, 자신에 대해 계속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이분을 바꾸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고스톱 자리보다 그 강좌 자리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읽는 책이 생겼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분은 조용히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성급하지 않게 공부하면서 천천히. 그것이 지금 그분의 노후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뀌니 내가 바뀌더라. 부자가 가는 곳의 진짜 의미. 부자가 가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해외여행지. 그런 곳들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자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곳입니다. 조용한 서점입니다. 주말 오전,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책 사이를 천천히 걷는 곳, 사고 싶은 책이 눈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서서 몇 페이지를 읽는 곳, 공원입니다. 화려한 공원이 아닙니다. 벤치 하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계절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곳, 수준 있는 대화가 있는 공간입니다. 불평과 자랑이 오가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이든 절이든 조용한 카페든 그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정리되는 곳. 이런 공간들이 왜 중요한가? 그 공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간에 수준으로 조금씩 이끌려 가게 됩니다.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있는 것의 진짜 의미.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뉴스가 쏟아지고, 유튜브를 열면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어떤 문장을 오래 품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66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처음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살라. 그분은 이 문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문장의 힘이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정보는 잠깐 머리를 자극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문장은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오랫동안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철학은 왜 읽어야 하는가? 철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 막연하게 품고 있던 바람, 그것들이 철학을 읽으면서 비로소 언어를 얻게 됩니다. 역사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이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알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속도보다 깊이, 많은 것보다 오래 남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독서의 비밀입니다. 중반 감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깐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 세대, 지금 예순을 넘기신 분들은 참 많은 것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과 책임감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있는 한 변화는 아직 가능합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도 예순 이후에는 처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내가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기회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의 의미. 늦게 성공한 사람들, 늦게 자신의 삶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정제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이 곧 기회였고, 관계가 곧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얕은 관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한두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남기는 것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는 사색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색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오늘 읽은 책의 한 문장을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껴보는 것. 그것이 사색입니다. 그리고 사색하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 명확함이 결국 현명한 선택들로 이어지고 현명한 선택들이 쌓여서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가난은 왜 대물림되는가? 경제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자본의 부재,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구조적인 문제. 물론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습관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미래보다 오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을 선택하는 습관, 성장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 바뀐 후에도 이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풍요로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서서히 익히게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몇십 년 앞을 내다보는 관점, 지금 당장 불편해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인내, 자신의 성장에 기꺼이 시간을 쓰는 태도, 이것이 부자가 가는 곳을 따라가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그들이 읽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 그 환경 전체를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공원은 무료입니다. 좋은 책은 몇천 원이면 됩니다. 풍요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늦게 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향.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사실 인생의 후반부에 꽃을 피웠습니다. 세자는 50대 이후에야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했습니다. 콜레드는 40대에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커널 샌더스는 60이 넘어서 KFC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 늦게 피어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들보다 늦었다는 자책 대신 지금 이 순간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이 옳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게 피어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문장을 읽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자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어떤 문장을 읽고 있는가? 그 대답이 어쩌면 지금의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더 깊어질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부자는 돈보다 먼저 정신의 환경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환경은 오늘 당신이 어디에 가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당신다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